아파치 스파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치 스파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요. 이 아파치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데이터 수집 빼고 전처리, 뭐 저장, 분석,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까지, 그러니까 최종 결론까지 저는 수집 영역 빼고는 이 아파치 스파크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치 스파크가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타 외부의 또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하면 뭐 SQL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머신러닝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각화, 즉 그래프나 도표들을 아주 손쉽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나의 이 스파크라는 틀 안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아파치 스파크를 저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아파치 스파크와 그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랑 비슷한 제플린 노트북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저도 이제 데이터를 뽑아오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해가지고, 예, 사실 뭔가 새로운 걸 조금 그 짤막하게 배우는 시간조차도 사실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파크를 이용해서 뭔가를 타닥타닥 데이터를 전처리해 나가는 것보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전처리를 하는 게 저는 사실 훨씬 유용하고 빨라가지고 판사스를 좀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데이터 엔지니어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데이터 적재, 처리, 로드, 그리고 뭐 각종 이제 네트워크와 DB 간의 어떤 연결관 서비스, 스케줄링 서비스, 뭐 노드 관리,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게 복잡한 영역들은 사실 저랑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스파크를 조금 멀리 해왔습니다. 근데 이 스파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학습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래도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스파크가 사실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들진 않는데요. 좀 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장 속도, 저장량, 뭐 사실 이런 거보다는 뭐 그런 것도 퍼포먼스 측면에서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저 스파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복잡한 개념들, 제가 이해한 조금 더 복잡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스파크를 파이썬으로 이용하는 방법, 바로 이 파이스파크입니다. 파이스파크를 설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설치되면 우리가 컨텍스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스파크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 노드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파크를 설명할 때 반드시 따라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병렬 처리입니다. 뭐 분산 처리,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 컴퓨터들을 이제 쭉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한 컴퓨터에서 하나의 분석 환경을 가지고 그 분석 환경을 이제 복붙해서 빠르게 여러 군데서 분석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에 최적화된 게 사실 파이썬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컬에서 만들어서 로컬에서 진행하고, 대부분 이게 표준 단위가 로컬인데
이제 조금 더 환경이 커지고 나면,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사실 커지고 나면 로컬에서 진행하는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고, 사실 여러 PC가 연결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면 직접 뭔가 연결을 한 이 컴퓨터들, 컴퓨터의 집단들, 이런 집단들 안에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에서 진행하기에는 이 디바이스, 하나의 디바이스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디바이스에서 분산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체 그 연결된 컴퓨터들에, 이게 다 컴퓨터라고 하면요, 요것도 컴퓨터고 요것도 컴퓨터예요. 근데 요게 메인 컴퓨터잖아요. 요 메인 컴퓨터 이름이 로컬이고요. 그리고 요 각각 뻗어나온 것들이 각 노드, 또 혹은 이제 각각의 어떤 PC들, 서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PC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PC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로컬이라는 하나의 메인 컴퓨터, 메인 프로그램, 요 메인 하나에 타입 A, B, C, D 이렇게 쭉 저는 이제 펼쳐 놓을 겁니다. 일단 제가 타입 A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만든 A 컨텍스트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삽입을 했습니다. 실제 파이썬으로 리스트죠.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를 넣었고요. 요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방식들만 해볼 겁니다. 우선 자, 컬렉션. 그래서 제가 넣은 데이터에다가 컬렉션이라고 이제 함수를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뽑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카운트 하면 실제 지금 이 워드 카운터라는 하나의 저장소, 요 RDD, 이제 스파크에선 RDD라 부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사한 개념은 다스크나 혹은 판다스인 것 같아요. 넘파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RDD 컬렉터 해가지고 이제 컬렉터를 보면 나오고, 여기는 카운트, 그리고 여기는 필터를 넣은 겁니다. 람다 함수는 파이썬의 함수죠. 별도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있는 값, 텍스트 스파크가 있는 값만 뽑아내기 위해서 람다 함수를 넣고 필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스파크가 포함된 것들을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맵이 있고요. 이제 플랜 맵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지 않았고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 플랜 맵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값이 있게 되면 이 같은 값들을 합쳐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활용폭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x, y, final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조인입니다. 조인하는 거예요. 이 x RDD랑요 y RDD를 합쳐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스파크, 하둡 합치면 1, 2, 4, 5. 이것도 값을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여기 reduce by key 값을 기준으로 값들을 합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스파크는 3, 하둡은 9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reduce by key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조인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합쳐만 놓은 겁니다. 그냥 결합만 해놓은 상태인 거죠.
더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아파치 스파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만 확인했습니다. 방법만 확인했고요. 제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음에 제가 또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